뭐 하는 거야? 무슨 하고 싶은데 저 경찰 왜 없어?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26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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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세상에. 반뉴스 팀 아니에요? 이상호 기자님 어디 계세요? 없어요? 요즘 이상호 기자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지금 바쁜 일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발뉴스의 안방마님인 제가 또 세케녀가 오늘 아주 중요한 자리죠. 영하 26년 시사회 현장 제가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감독님, 저 최근에 남영도 1985 너무 잘 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26년 흥행해야죠. 남영동 1985도 성공하고 26년도 성공해야죠. 남영도 1985 너무 잘 되고 있던데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26년도 재밌게 보시고요. 네, 잘생기셨어요. 그래요? 내 스타일이야.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또 여긴 또 어인일로 오셨나요? 오늘 26년 보고 응원하려고. 근데 저희 발뉴스에서 네. 남영동 1985 영하 26년 너무나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이 시청자분들 계세요. 네. 저희 발뉴스 애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26년 그 둘의 그 사람의 힘이 어떤 건지, 사람의 가치가 어떤 건지를 아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힘을 보태주시면 영화 한 편이 당장 세상을 바꿀 순 없겠지만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분명히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26년 화이팅! 네, 제가 이분 모시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대표님 축하드려요. 네, 영하 26년 오는 시사회를 맞았는데 기분이 어떠시고 또 저희 말씀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이런 날이 올 줄은 저도 약간 촬영만 들어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영화 촬영만 잘 끝내면 좋겠다 이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개봉하는 날이 왔습니다. 정말 어렵게 그 여러 차례 위기도 있었는데 시민들의 힘으로 정말로 그 소중한 시민들의 돈과 정성이 원동력이 돼갖고 결국은 영화를 어렵게 완성을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발뉴스 화이팅! 26년 화이팅! 어머 나의 은교! 나의 은교! 다음 안 돼. 예, 제작 두레를 아이디어를 냈고 기획을 해갖고 이제 그 사이트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회원들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두레 회원들을 모집하고 두레 회의를 이제 모으기 시작했죠. 거기가 시작이었죠. 네. 대기업 자본으로부터 벗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시민들이 먼저 관심 있는 영화에 돈을 먼저 투자를 하고 꼭 투자라고 하기보다 같이 동참을 하고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레 회원님들 모든 분들이 그 전부 다 저희 손님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화로 좋은 제작 두레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철 의원님 오셨다고요? 26년 영화 보러 오셨잖아요. 예. 소감이 어떠세요? 1980년의 그 주역들이 예. 아직도 뻔뻔스럽게 살아있다는 거. 맞아요. 예, 그런 점에서 네버 엔딩 스토리다. 이 끝나지 않는 이 얘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왜 온 국민이 이 영화를 봐야 하는가. 이것은 과거 이러한 경험을 같이 했던 옛날 사람의 추억이 아니고 살아있는 교과서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해요. 저희 또 강풀 시사회 오늘 드디어 하게 됐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이전에도 영화는 몇 번 해봤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좀 감회가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안 되나 보다 싶었을 때 여러분들 제작 두레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제작 두레 회원님 중에 한 분이시고 29만 원 내셨다고 전재산. 누구의 전재산? 그래갖고 정말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제작 두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관객분들이 이 영화 보시고 저는 사실 흥행과는 별도로 이미 성공했다고 봐요. 많이 이제 이게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80년의 그날을 얘기할 것이고 좀 더 바란다면 좀 더 흥행이 잘 돼서 더 많이들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26년에 대한 소회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영화에 대한. 보진 않으셨지만. 네, 아니요. 그러니까 아직 남영동 1985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믿고 있고요. 그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화해를 통해야 되는데 화해는 당한 사람이 용서를 해야지 화해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26살 때 뭐 하셨어요? 데모했습니다. 1년 내내 아마 300일은 데모했을 거예요. 아 역시 네. 아 진짜 수고했어요. 은교. 자 그러면 우리 영화 보러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좀 이따 뵐게요. 안녕. 이번 영화 연출을 맡은 조근현입니다. 해야 될 얘기를 일부러 안 하고 꾹꾹 참아서 영화에 잘 담았습니다. 하지만 감히 남겨진 분들의 아픔을 연기해봤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얻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보시면 아마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남으실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이 영화를 통해서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로서 부끄럽지 않은 작품에 참여해서 정말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교관이 이어서 이런 역할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끝끝내 그 사람한테 사죄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아마 그 사람 장광 선배한테 사죄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나랑 같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 사죄하게 만드는 게 그게 제 목적이다. 강화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뒤돌아보지도 말고 앞만 보면서 냅다 뛰. 마음에 듭니다. 땡큐. 거기 새로 들어오는 경비업체 회장 김갑세, 비서는 김주한. 입구 봉쇄. 어때요? 영화 보시고 나서 어떠셨나요?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폭력적인 그 방법을 잘 국민을 살상하고, 저는 살상뿐만 아니라 해고 문제나 용산 참사 문제나 다 이게 국가가 저지르는 폭력행위거든요. 네. 국가 이름으로 비워졌던 뭐 폭력행위, 또 비밀리에 저질렀던 뭐 타살 같은 경우는 장준하 선생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우리가 깨끗하게 해결됐다고 봐지는가? 네. 거짓말하고 속이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정권에 대한 심판이 저런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고 2012년 12월 19일 날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가 권력이 저질렀던 폭력행위를 심판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하던 영화 26년을 봤습니다. 봤는데 영화 보는 내내 한숨이 푹푹 나오면서 아우 정말 제가 스크린 안으로 뛰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정말 제 가슴속에 꽂히는 대사 몇 마디들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직접 영화 26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지난 감동과 함께 또 이 억울함과 이 분노 다 같이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뉴스에서 영화 26년 시사에 이상호 기자님 없었지만 하지만 네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26년 꼭 봐주세요. 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발뉴스 TV가 호혜로 전해드리는 경제민주화와 강풀 26년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입니다. 여러분들 제 왼쪽 오른쪽으로 자리하고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트위터랜드, 파워, 슈퍼, 울트라 트위터랜드이신데 얼굴을 보면 언뜻 모르실 거예요. 일단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토론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스마트푸드 배용석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푸드요? 예. 스마트푸드가 뭐예요? 자식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옛날에 좀 그런 쪽으로 몸이 이제 자기하고 좀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아마 이제 본인하고 관련된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그걸 드시고 건강해지신 거예요? 예. 우리 스마트푸드의 배용석 사장님 자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저 원래 그 백찬홍이라고 합니다. CR재단 이제 운영위원을 하고 있고. CR재단. 네. 그리고 이제 트위터에서는 이제 마인드굿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곳에서 아마 이제 뭐 이렇게 뭐 멘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하고 많이 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백찬홍 선생님은 저도 실제로 뵙긴 처음인데 트위터 조금 한다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회수 선생님을 트위터의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 마인드굿 백찬홍 선생님은 트위터계의 현자세요. 근데 진짜 이렇게 뵈니까 정말 이렇게 현자들은 보통 머리가 이렇게 흰 머리에다 이렇게 수염 있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양복 입으시고 와스하게 생기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저는 이기욱이고요. 네. 트위터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으로 이기욱 쓰고 있습니다. 이기욱 골뱅이 이기욱 씨. 저는 골뱅이 이상호 씨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데 왜 이렇게 모인 거죠? 갑자기? 근데 저희 이제 소셜 네트워크 포럼이 원래 취지가 소셜 네트워크 포럼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쨌든 뭐 경제 민주화가 이제 화두가 돼 있잖아요. 뭐 정치권에서도 뭐 여야를 안 가리고 뭐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는데 실제 주체인 국민들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그러니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워 트위터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이게 좀 뭐 모래알 같지만 우리 이 시민들이 좀 주체가 돼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뭐 파워 트위터들이 한 10명 정도가 좀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뭐 모든 뭐 경제 민주화 관련된 것들을 뭐 정치권에 맡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난 10월 10일 날 창립을 했어요. 창립했고. 쌍십전라. 네, 쌍십전라 했고. 좋은 날 잡으셨네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한 파워 다 모아 보니까 한 팔로워가 한 150만이 되는 거예요. 150만. 우선은 이제 뭐 중소상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살리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비자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공급 중심의 이제 저기 돼 있잖아요. 경제 시스템이 돼 있는데 소비자 중심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게 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보자. 예를 들면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사회적 이슈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자연재해가 생기잖아. 뭐 무슨 뭐 홍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우박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또 어떤 개념 낙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태풍이 몰아가지고 이제 과일들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팔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의 이제 얘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알리는 거죠. 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동기는 그 론스타 투쟁 때 알려지게 됐어요. 스마트푸드 하시다가 론스타 투쟁을 하셨어요? 예. 튄다. 외환은행에 계신 저희 그 선배님이 좀 트위터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론스타 관련된 이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트위터 민병대로 활동. 위키트리라고 네, 위키트리 알죠. 위키트리에 제가 글을 한 25개 정도 썼어요. 그래서 사실 민간 아마추어 저널리스트시네. 한때 제 별명이 론스타 저격수였어요. 이야, 스나이퍼. 론스타 스나이퍼. 감옥에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하튼 표현의 자유가 너무나 억압되다 보니까 그런 농담을 드렸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기욱 이사님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어요? 멀쩡하게 생기셔가지고.
저는 현재 포럼에서 막내고요. 막내시구나. 예, 막내다 보니까 여기 갖고 있는 명함 디자인도 하고. 이것도 디자인하시고요? 카페도 만들고 뭐 이런 그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뭐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발빠르게 움직이진 못하고 있어서 오늘은 또 무슨 자리인지도 정말 확실히 모르고 왔거든요. 인생이 그렇죠 뭐. 자 어찌됐든 뭐 저희가 뭐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여기 왜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하튼 있는 자리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한 40분 동안 저희가 이분들 방금 소개해드린 우리 백찬웅 회장님 그리고 배용석 사장님 그 다음에 이규 이사님 이 세 분과 함께 경제민주화와 강풀의 26년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제가 1부는 제가 사회를 보고요. 이제 여러분들 눈에 익으셨으니 2부는 우리 잘생긴 이기욱 기자님, 이사님께서 사회를 보실 거예요. 근데 거부를 하실 것 같은데 여하튼 한번 저희가 해보죠 뭐 이렇게. 네, 좋습니다. 이게 뭐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는 누구나 뭐 진행자도 될 수 있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이 세 분이 거의 우리 백찬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스마트 트위터리안계의 현자셔요, 현자. 이것도 과찬의 말씀을. 근데 이렇게 만나 뵈니까 세 분이 다 말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야 이거 한 우리가 40-50분 토크를 해야 되는데 한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분 우리 이기욱 이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만나서 서로를 멀쑥 하셨다면서요. 예, 뭐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또 오프라인으로 뵈면 더 말이 없으시고 또 할 얘기는 또 그 자리 만나서도 트위터로 하시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만나서 트위터를 해요? 서로 앞에 있는데? 얼마 전에 아인슈타인이 뭐 예언을 했다는데 뭐라고요? 그 내용들이 뭐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소통이 차단이 되는 효과가 생기고 천치들의 세상이 될 거다. 뭐 그런 내용이 뭐 사실 출처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근거는 모르는데 어떤 그런 얘기가 있다. 예. 근데 실제로 만나서 SNS 모임을 하게 되면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서로 트위터로 여기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말씀이네요. 이게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백찬웅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RT를 하고 싶은 욕구를 막 이렇게 끓게 만드는 그런 멘션들을 항상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회수 선생님은 자기 글 RT 할 필요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 백찬웅 선생님 회장님 저는 제가 RT를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고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명문을 남기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트윗은 많이 올리진 않아요. 많이 올리는 편은 아니고 가급적으로 이게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RT를 촉발시킬 수 있을까? 안 하고는 못 빼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좀 감성적이고 유머 조금 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워낙 그 SNS가 좀 딱딱하고 뭐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너무 싸우고 막 무슨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정치적 관계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무슨 뭐 원수처럼 하고 이렇게 되면 막 진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좀 올려서 좀 부드럽게 좀 해주고 우리가 뭐 이게 무슨 뭐 전쟁이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천하의 트위터 현자 백찬웅 선생님도 자기 글이 RT 되기 위해서 고민을 하시는군요. 나 그냥 자연스럽게 쓰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그래서 뭐 글을 길게 쓰지는 않아요. 한 100자 정도. 거기다 이 받으신 분들도 거기서 자기 의견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한 100자 정도 넣고 그다음에 꽉 채워서 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원래 미국 같은 데서는 가장 RT가 많이 되는 게 한 80자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140자 중에서 80자 정도. 80자. 그 안에 뭐 일본에 그 저희가 있잖아요. 그 단시 그런 거 하이쿠 같이 그런 어떤
한 80자 정도 그런 글들이 좀 들어가는데 그런 거 처음 그런 좀 고민을 좀 해서 이제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받으시는 분들도 자기 의견을 넣어야 되잖아요. 나도 거기에 좀 느낌이 오면은 그 숟가락 얹고 싶죠. 그냥 RT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곁들여가지고 그 공지영 작가가 맨날 그거 하다가 조선일보에 나잖아요. 크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리트윗보다는 뭔가 하나 숟가락 얹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 빈 공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게 소통하는 SNS가 소통이니까 그런 하나의 이제 여백을 남겨주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나눌 수 있는 여백. 같이 나누는 걸로. 그 말씀 상당히 철학적이면서 시적이네요. 근데 여하튼 많이 RT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또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 자, 여러분들 지금 듣거나 보고 계신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소셜 네트워크 포럼이라는 게 99%가 주인되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네트워크 같은 층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으로 모인 조직입니다. 여러분도 팔로워가 한 명이라도 있으시면 여기 참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포럼이니까 나도 지금 이 주인 없는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나도 당당히 팔로워가 있고 나도 참여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좀 귀를 열고 들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스마트푸드 DM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이 소셜 네트워크 포럼이라고 하는 횡적 연대를 주창하신 발기자, 지발자 있으면서 발기자 이신 입장에서 지금 뭐 팔로워가 얼마나 되세요? 저는 9만 500명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구석기 시대 때 9만 명 앞에서 개인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죠? 거의 뭐 왕이나 할 수 있었던 권력이기도 한데 그거를 누구나 일반 시민이 자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만 방금 알면 9만 명을 상대로 서로가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안을 하셨군요. 어떻게 근데 그 9만 명을 팔로워를 갖게 되셨는지 그 비법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그 SNS를 하면서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만 이게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생겨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이제 발로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만난 게 그게 이제 그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실 이런 말씀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트위터 뭐 140자도 채 안 되는 글로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느냐고 하는데 사실 제가 백찬호 선생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뵀지만 사실 제 친동생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이분의 생각을.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떤 다방면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깊은 분인지를 이게 아주 제한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친한 연인 사이도 그거를 다 글로 적으면 별로 정보가 없어요. 그냥 감성으로 통한 거지. 근데 이게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네요, 실제로.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SNS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국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 근데 악연은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악연도 한때는 고마울 때가 있거든요. 헐.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안 좋게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날 때는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소상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홍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홍보를 해주고 서로 도와줄 때 우리 경제가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셜 커머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잘못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가격이 아니라 신뢰거든요. 반값 구매라든지 공동 구매를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다는 그게 이제 소셜 커머스로 들어오게 된 건데 실제로 보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게 SNS의 역할인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러네. 소셜 커머스, 무슨 뭐 생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SNS 기반을 통해서도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제 뭔가 버리면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쉽게 갔는데 어떤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고 신뢰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건 사실 그게 본질적인 의미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그 도시하고 농촌을 연결해주는 직거래 장터라든지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얼숲두레라고 이제 그런 얼숲두레라고 페이스북에 얼숲두레라고 해가지고 얼숲두레요? 예, 얼숲두레. 그러니까 이제 그 얼숲이라는 게 이제 페이스북을 얘기하는 건데. 아 얼굴숲. 얼굴숲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얼숲두레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생산자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를 이제 연결시키는 장터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회원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얼마나 돼요? 6,100명. 6,1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SNS 트위터 상에 생협이 만들어진 거네요. 네, 이제 SNS 상에서니까 뭐 거기는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뭐 이게 주의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그 공동체가 형성돼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 만든 거죠. 그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뭐 고만 하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케이스로 이제 운영되는 그 한번 나중에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공유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실제 저는 우리 배사장님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이 신뢰라는 게 사실은 상행위의 인프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의 사업 성공 비결은 유대인들의 어떤 신뢰를 얘기한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사기만 없어도 훨씬 그 사회적 비용이라는 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트위터 상에서는 이게 사기치기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그 사람 뭐 트위터를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이해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눈썰미가 있는 민족입니까? 딱 읽어보면 알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신뢰를 쌓아서 그런 것들을 나눈다 뭐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되게 좋은 것 같네요. SNS가 이제 정보의 생산자이자 그 정보의 그 소비자가 바로 이제 그 개인들이라고 이렇게 소비와 생산을 겸하고 있죠. 예. 또 우리가 어떤 지식을 그 공유하고 우리가 참 지식을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는 한국 소셜 네트워크 포럼에 대해서 제가 좀 그림이 좀 잡히네요. 우리가 막연히 SNS와 트위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기자질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만 이해를 했는데 생활을 기반으로 한 시민들의 네트워크가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제 이 포럼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또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게 뭐냐면 생협이라는 게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법이 뭐 2사람 이상만 되면은 그게 이제 조합을 구성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거기서 단순하게 뭐 일반 생협처럼 그냥 뭐 농산물뿐만 아니라 일반 또 뭐 공산품 같은 경우도 이제 할 수 있는 대형 마트의 이제 어떤 횡포 이런 것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이탈리아라든가 뭐 이런 생협이 잘 돼 있는 곳 예를 들면은 뭐 축구팀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어디서 협동조합이거든요. 여기가 협동조합 형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고 어느 팀이요? 그 FC 바르셀로나라고 해가지고 축구팀 굉장히 유명한 발음이 좀 특이하셔가지고 제가 좀 그래요.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이제 실업률이 제일 낮은 어떤 그 지역 같은 경우 어디냐면 볼로냐 같은 경우 거기도 굉장히 그 실업률이 낮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서로 이제 그 조합원끼리 이제 소비하고 사주고 뭐 이런 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해고보다는 조금 더 임금을 낮추더라도 고용을 계속하는 형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저쪽에 스페인의 이제 바스크 지방 같은 경우도 몬드라곤도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 포럼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대안을 가지고 경제민주화, 이제 생활민주화를 해보자. 생활 차원의 이제 경제민주화 해보자. 그런 취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실질적으로 이 소셜 네트워크 포럼을 같이 하려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희가 뭐 이게 항상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회원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같이 뭐 정보도 교환하고 자격과 의무 같은 게 있나요? 그럼 임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가 돈을 내야 돼요? 뭐 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 자격이 없다. 돈도 좀 뭘 뭐
좀 꽤 많이 냅니다. 그리고 뭐 어떤 민주적 의사 절차 구조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만장일치제로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의견 같은 거 올리는 거는 뭐 과반수 이상 하는 경우를 한다든가. 자, 그러면 오늘 나오신 이 세 분 앞으로 멘션을 보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4 DM 우리 배용석 실장님한테 멘션을 보내시던가 여기 자막 나가죠. 우리 회장 박찬홍 회장님은 골뱅이 마인드군 쓰시고 그 다음에 이기욱 이사님은 그냥 이기욱 골뱅이 이기욱 하면 되죠? 맞습니다. 이기욱이 골뱅이라는 게 아니라 골뱅이 이기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뭐 미진한 얘기 있으면은 추가로 하기로 하고 2부로 그럼 한번 넘어가 볼까요? 광고가 저희 없습니다. 바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 진행 바톤 체인지. 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이상호 기자님을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저기를 하는 거죠. 우리 저 인터뷰하는 시간을 좀. 근데 저도 소셜 네트워크 포럼 들어가도 돼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훌륭한 단체가 만들어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팟캐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내용은 팟캐스트로 여러분들이 듣거나 보고 계신데, 팟캐스터들을 모아서 한국 팟캐스터 1인 미디어 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설이라든가 그리고 몽구처럼 1인 미디어들도 같이 참여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상보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우리 앞으로 좀 모임을 자주 가져야겠네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집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까요? 이 집은 이한열 기념관이에요. 지금 신촌에 있는 이한열 기념관 2층에 저희가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한열 스튜디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 봤어요. 지금 뭐 저도 그 뭐라 그럴까 시청자, 그러니까 열렬한 시청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간에서 진행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탁 잡으니까 잊어버리셨구나. 그 소셜 네트워크 포럼 그 아직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아직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렇게 모여야지 힘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만큼 영향력을 더 가지고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상호 기자님께서도 우리 회원으로 이제 또 오늘부터 해야 돼요. 저는 뭐 심부름 전문이니까요. 심부름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요즘에는 제가 볼 때 그 기자분들이 SNS에서 떠도는 얘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사들을 많이 만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뭐 제가 올린 사진들도 저는 이제 해외 유명 사이트들을 다니면서 감성을 자극할 만한 그런 사진들을 많이 가져와서 이제 유포를 하는데 제가 가져온 거를 한 번은 잘못 내용을 번역을 해서 잘못 가져왔는데 그게 그대로 언론에 기사화가 또 되더라고요. 혹시 화성 뭐 사진 아니었어요, 그거? 아닌가? 어디 아일랜드에 있는 무슨 사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요즘 그러니까 물론 이상호 기자님 같은 기자도 있지만 또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런 걸 다 퍼가서 기자하고 아침에 또 뉴스 포털 사이트 메인 들어가면은 모 탤런트가 어떻게 했다 놀래서 들어가 보면은 드라마 얘기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낚시 기사들이지. 그러니까 미디어를 보고 또 그걸 기사화하고 그거 반응을 또 보고 기사화하는 그런 요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사기라고 생각해요. 사기.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자가 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러고 그냥 충분히 유의적으로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자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사람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거나 또는
대항할 수 없는 상대를 싸워서 뭐 시민적 권리를 지킨다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다가가서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정보를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남의 글을 이렇게 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BC 뭐 드라마 보고 기사 쓰고 하는 것들은 원가 비용이 없죠. 그러니까 그 남의 거 가지고 돈 버는 거죠. 한마디로 보면. 근데 개인들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내걸면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기다. 좀 더 심한 말 할 수 있지만 아무리 팟캐스트라도 저희가 품격을 지킨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한 건데 하여튼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달리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제작과 소비를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SNS에서. 근데 어떤 사람 글을 우리가 RT할 때 사실은 많은 글이 있는 것 같지만 함부로 RT 못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를테면 백찬호 선생님 글 정도는 제가 RT를 해요. 아 이건 맞는 말이겠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공지영 작가 누나가 뭐 RT했다가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여가지고 세계일보에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확인도 안 하고 수십만 명한테 날렸다. 사실 되게 그게 좀 중요한 문제긴 해요. 근데 사실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확인과 주의의 의무를 충실하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사실 언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팩트를 다 따져서 해야 된다면. 그죠? 그래서 여하튼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뢰의 문제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말은 제가 믿고 유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언론은 그런 일을 해서 안 되지만 동시에 언론이 아닌 일반인들이 내 글을 볼 수 있으니 나도 좀 팩트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나. 네. 별로 의미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재미는 없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 이렇게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팔로우 한 50만이 넘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50만인데 순수한 팔로우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 50만이면은 사실 그 뭐 이제 언론들 뭐 진보 언론들 그 하루에 나오는 신문 그 부수를 다 합친 거하고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럼요. 50만 부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 그 상태니까 실제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뭐 버스 파업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쭉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제 뭐 하루 뭐 밤새면서 그걸 하시더라고. 이렇게 보면은 트윗 중계를 했죠. 네, 중계를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1인 미디어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신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파워 트위터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좋은 글만 RT를 그 RT 하는 것만 해도 그분이 이제 파워 트위터가 될 정도로 네, 그런 분도 좀 계시는데 그만큼 하여간 그 좀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신뢰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그걸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트윗하면 항상 이제 기사를 인용한다든가 제가 말을 하는 거는 확인을 해봐요. 아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럼 들어가 가지고 기사를 몇 개를 다 훑어봐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이런 것도 할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아마 그 어떤 신뢰관계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닌가. 저는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옛날에 제가 카메라 출동했을 때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베타 테이프 이렇게 생겼어요. 방송국 테이프. 그렇죠 옛날에. 근데 이제 이걸 다 완제라고 그래서 자막이랑 그런 걸 다 넣어서 CG까지 넣어서 이제 방송이 이제 생방송이잖아요 뉴스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내 순서 같아서 이걸 딱 집어넣어야 돼요 데크에다가. 그러면 턱턱 하면서 쭉 내려가면 그때 이제 꺼내고 싶어도 못 꺼내는 거야. 근데 턱턱 하고 내려가는 순간 제가 확인하지 못했던 게 갑자기 딱 생각나요. 응? 그러면 식은땀이 팍 나. 그거를 문제의 상황을 삼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항상 넣을 때. 근데 마찬가지로 트위터에다가 140자 안에다 글을 쓰고 이거를 엔터를 칠 때 또 똑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글 쓰는 사람이라 일반인들의 보다 더 신뢰하잖아요. 제가 쓰면 속보로만 올리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소송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데 한 번은 잘못 RT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안부
기린비가 그 뉴저지에 있는데 거기다가 그 말뚝을 박았다는 거야 일본 놈이. 근데 그거를 구글에서 삭제했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실적 없어 그 기린비가. 그래서 아니 헐 그래가지고 알뜰했다. 근데 그 구글 사진이 1년 전 사진이야. 그런 게 있어. 그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지기 전의 사진이야.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 뒤늦게. 그래서 막 제가 수정하고 제가 확인 미진했습니다. 잘못 사과 멘션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되게 두려운 일이죠. 이상호 기자님은 그 경제윤리와 관련된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그 삼성 엑스파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요에 나온 디승우 기자님하고 인터뷰한 것도 그렇고요. 이상호 고발 뉴스. 네. 또 그렇죠. 또 한 번씩 이게 들어봐 주시면 또 제가 아까 스마트 푸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책 내용이 강풀 26년하고도 관련 있다고. 네, 사실 그렇죠.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취재했던 내용을 주로 썼는데 상당 부분을 이제 전두환 취재기, 전두환을 이제 10년 동안 추적을 해왔는데 왜 추적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주로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강풀 영화 26년에서 사실 스토리로 차용해서 사실 영화가 만들어졌죠. 강풀이 MBC에 찾아왔었어요. 몇 년 전에. 저는 강풀 만화가가 되게 예쁘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조폭같이 생긴 사람이 보도국에서 쫙 이렇게 저를 찾아오는데 진짜 막 거의 프로 레슬러 김남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오더니 말은 되게 또 조심스럽고 상냥하게 해. 맨날 똥 그리면서. 똥 그리고. 말은 되게 착하게 한다. 고양이하고 맨날 싸우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자기가 만화가로서 이제 나름대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숙제를 해야 된대. 그래서 무슨 숙제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전두환 만화를 그려야 된대. 그래서 근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전두환과 관련돼서 최근에 아무도 기사를 쓴 적이 없대요. 근데 보니까 제 기사가 제일 많더래. 그래서 전두환 좀 사전 취재를 하려고 왔다고 그래서 저는 얘기를 다 해줬어요. 맞을까봐. 근데 그걸 만화로 그리는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를테면 막 그 교통신호 통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사실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운 취재예요. 그냥 써놓으면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이를테면 전두환 나들이 때 교통경찰이 신호 잡아준다. 근데 이걸 확인하려면 카메라가 20대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트위터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지금 뭐 그 기사 자체만 가지고도 아직도 저런 독재자나 어쨌든 간에 학살자를 아직도 비유하느냐 그 기억이 많이 나요. 그때 굉장히 많은 그 SNS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내용. 근데 저는 슬펐던 게 사실 그런 보도들 대부분 노무현 정부 때 했어요. 근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미 통합에 관심이 많았고 민주화 세력으로서 어떤 자신감이 있으니까 전두환에 대해서 이미 꺼진 불이라고 판단하고 자꾸 유화적 제스처와 통합적 신호를 보냈어요. 사실은 전두환은 그 집더미 속에서 이글거리면서 타고 있는 사실은 보수 수구 우파들의 씨앗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냉전 수구 세력들이 아직도 전두환을 기적으로 다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두환이 주축이 됐던 하나회 같은 경우도 지금 국회의장이 하나의 꼬붕 아닙니까? 그런 거 하면은 사실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전두환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오빠라고 불렀다고 했더니 박근혜 후보 측에서 오빠라고 부르진 않았대요. 그래서 여하튼 그러면 오랍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간에 사실 독재자 박정희의 쌍생아에 해당돼요. 사실 전두환은 거의 진짜 양아들처럼 수발을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전두환이 박정희가 죽었을 때도 금고에 있던 알 수 없는 비자금 요즘 돈으로 수백억 되는 돈을 300억 그렇죠. 6억인데 당시에 그걸 그 당시에 그 강남의 고급 아파트 20채를 살 수 있었다고 하니까 한 2, 3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오늘날 가치로. 그 돈을 그냥 생활비로 줄 정도로. 그 다음에 지금 성북동 집인가요? 요즘 살고 있는 호화 저택도 거기도 성북동. 전두환이 지어주라고 해서 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인이. 자, 그렇게
그런 관계인데 전두환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사회가 무관심한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취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전두환 취재한다고 그러면 너 왜 다 그 재미도 없는 거 끝난 걸 왜 하느냐 그러는데 저는 제가 그 현장에 가봤잖아요. 그 전두환 연희동 자택에 가면 아직도 80년대예요. 그때 당시 10년 전에 민주화 정부가 있을 때인데도 가면은 그 경호원들이 분명히 제가 신분을 밝히고 MBC 카메라를 가지고 가도 저를 구타를 하고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실제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더니 원래 훈장 같은 경우 다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도 하지 않고 독재자 집에 훈장이 그대로 모셔져 있고 사병들로 써요. 그 의경들을 심지어 주말에 배드민턴 칠 때 무릎 보호를 위해서 바닥에 매트리스 까는 일까지 시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고발을 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훈장은 뺏었어요. 근데 이를테면은 우리 진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조카, 동생들을 사격병으로 부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시정 조치도 없고 아무런 개선 조치도 없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안타까워서 갔는데 아직도 뭐 전두환은 그대로죠. 뭐. 물론 이제 그 실제 이제 전두환도 그렇고 이제 삼성 엑스파일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이제 사실은 민감한 부분들 그런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알지만은 이게 기피하고 하는 게 이제 뭐 최근에 어떤 뭐 기자사회랄까 뭐 저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 저기 하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 이 부딪히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들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뭐 어려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때요? 그냥 그 기자사회에서도 좀 뭐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있을 텐데 뭐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왕따?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유수의 외국 이제 외신 기자랑 삼성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도움말을 주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영어가 짧아서. 이를테면 내가 삼성과 관련된 책, 이 책도 사실 광고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삼성 엑스파일 책을 내고 광고를 하려고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은 나름 독립적인 매체 아니겠습니까? 나름. 그래서 이제 삼성 엑스파일을 담고 있는 엑스파일 책을 광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삼성이라는 말이 있으면 광고를 못 내준다는 취지로 답신이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판사가 책 광고를 하긴 해야 되니까 경향신문에다가 삼성이라는 말을 다 검은색 잉크로 지우고 광고를 해야만 했다라고 하고 실제 그 광고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외신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를 얘기해줬어요. 실제로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다른 게 뭐냐라고 묻길래 삼성은 보스를 중심으로 수세적으로 지키는 회사가 아니라 공세적으로 공공의 영역을 침탈해서 그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든 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왜냐? 삼성과 삼성 일가가 대한민국 GDP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어요. 삼성 거를 쓰지 않고서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 나라인데 다시 말하면은 6, 7개 되는 그 재벌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 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수백 개의 회사가 여러분들의 정보,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삼성 엑스파일 보도를 위해서 보도국에서 혼자 싸우고 있을 때 어느 날 보도국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제가 구리에 난생 처음 조그만 24평짜리 아파트를 얻었어요. 그러느라고 돈이 부족해서 삼성생명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은 게 있어요. 근데 보도국장 책상에 대출 관련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제 서류가. 제 개인 신상 서류인데 그거를 삼성그룹사에서 삼성 개인 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비리를 막기 위해서 그 소중한 소비자의 정보를 언론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끌어다가 보도국장 책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도 해줬어요. 삼성생명이라고. 그랬더니 외신 기자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을 수 없대.
믿을 수 없다. 이거 기사 써도 되니? 자기 소송 안 걸리냐?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그래라. 그랬더니 너 또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뭐 어차피 전과자니까 뭐 또 들어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기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의 트위터 글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신문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바쁘거나 또는 약해서 상대할 수 없는 거학을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기자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기자질하는 한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권력이 삼성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 제기를 계속 해야겠죠. 요즘에는 언론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삼성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SNS라는 말을 하고 더 무섭게 실제로 해야 될 텐데. 그 홍수라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가장 빨리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데가 SNS였거든요. 그래서 그 조중동 같은 데서도 그걸 취합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언론 밥을 저도 이제 18해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누가 방아쇠를 당겨주느냐에 문제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언론 매체가 신문은 사양산업 된 지 오래됐고 공중파도 이미 사양산업이라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뉴미디어, SNS를 기반으로 한 시대가 열린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조중동을 비롯해서 기성, 수구, 족벌 언론 집단들이 SNS를 기반으로 한 언론 환경에서는 한마디로 쪽을 못 쓰고 있다. 그거 되게 다행스러운 일인데 문제는 이 SNS 기반의 어떤 그 통일적이고 보다 더 효과적인 언론 집단들이 빨리 생겨나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국 소셜 네트워크 포럼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발족한 팟캐스트 1인 미디어 같은 단체들이 좀 이제는 좀 효과적인 조직을 통해서 좀 대응을 해야 정말 조중동을 비롯한 기존 수구 족벌 매체들이 무서워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그런 중소상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SNS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SNS의 가장 큰 혜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신문이나 벼룩신문에다가 광고를 내려고 해도 몇백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친구가 한 줄 써주는 것이 그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에게 몇백만 원 가치가 있는 그런 광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SNS를 잘 활용하는 게 이 시대의 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 우리 이 선생님, 그 SNS 트위터의 어떤 공식 가이드를 보면은 트위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게 무슨 말일까? 근데 제 생각은 뭐 칼을 강도가 들면은 무기가 되고 뭐 주부가 들면은 요리 도구가 되듯이 트위터를 SNS 용도로 쓰면 SNS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독이 될 수도 있고 뭐 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모두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이걸 더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지, 안 좋은 방향으로 뭐 조작을 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한다든지 기업에서 뭐 인사평가를 할 때 아니면은 뭐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 SNS 행적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부처럼 좋은 용도로, 카레 용도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반이 되니까 우리 이기욱 이사님도 막 이제 논객의 어떤 삘이 나는데요. 말씀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소셜 네트워크 포럼 백찬홍 회장님, 트위터계의 현자십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뭐 다른 것보다는 그래요. 이제 SNS에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키보드 워리어, 집에 앉아서 이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키보드 워리어, 이제 그게 뭐 건반 두드리면서 이게 아니라 진짜 뭐 얘기를 했으면 작은 거 하나라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가 이거는 좀 진짜 경제 면제를 하겠다 그러면은 한번 좀
힘을 좀 모아가지고 야 이런 거 한번 좀 불매로 한번 운동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또 뭐 낙과 같은 게 떨어지면은 이제 그런 것도 좀 한번 사주기도 좀 하면서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이렇게 커다란 뭐 거대 담론의 이제 세계는 지났다. 그러니까 이 생활 속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작은 거 하나도 자기가 얘기했으면 실천하는 거고 대신에 그거를 또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많은 또 수평적 저희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알리고 그러면서 또 모으고 또 온라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나와서 필요하면은 또 뭐 또 촛불도 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세계 됐다. 그것이 이제 그런 연결해 주는 게 바로 SNS다. 그런 걸 가지고 좀 같이 파이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소셜 네트워크 포럼 팔로워가 한 분이라도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멘션을 주시면 되고 우리 백찬홍 골뱅이 마인드굿 골뱅이 이규 골뱅이 스마트 푸드 DM 아니면 뭐 골뱅이 이상호 씨 뭐 좋습니다. 멘션 보내주시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뭐 이 책 광고까지 해주셔서 감사한데 요거 사실 제가 뭐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부끄러움은 없는데 그래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 왜 책만 자꾸 푸냐고 그래서 여하튼 지승호 선생님은 조금 생활이 어려워서 인쇄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 거는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 해외 위안소에서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그 위안소 자리에다가 제일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그 동상을 세워드리는 일이에요. 이것도 SNS로 또 확산을 해야죠. 이게 좀 도와주십시오. 나비 프로젝트죠. 네, 나비 프로젝트입니다. 나비처럼 훨훨 이미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 많이 계신데 나비처럼 훨훨 이제는 고초 없는 편안한 곳으로 날아가시라고 해원의 평화의 힐링의 소녀상을 세워드리는 일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함께 했는데 여하튼 저도 SNS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자주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 회원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를 하고 싶은데 뭐 하는 거야? 뉴스를 하고 싶은데 왜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